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2인 이상의 가구 기준으로 그 대한민국 순자산 평균값은 3.5억이에요. 3억 5천이죠. 근데 혹시 뭐 내 가족의 자산이 순자산이 3.5억이 안 된다고 해도요. 뭐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평균값인데요. 평균값은 이제 슈퍼리치, 너무 큰 부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좀 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술집에서 뭐 9명의 평범한 직장인이 이 술을 먹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장인의 이제 평균 자산이 뭐 1억이라고 쳤을 때요. 갑자기 이 술집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죠? 그러면 이 평균 이 순자산 1억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값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구의 순자산을 파악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일명 뭐 이 소수의 거인들로 인한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위값을 사용해요. 뭐냐면 중위값은 이렇게 일렬로 쭉 숫자를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가구의 그 순자산 중위값은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2018년 기준 그 가구의 순자산 그 중위값은요 2억이에요. 2억이 조금 안 되는데요. 평범한 대한민국의 그죠? 가구는 전 재산이 기껏해야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4에서 5억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가구 기준이라 그렇지 왜 4인 가구, 5인 가구 포함이에요. 그냥 개인 1인으로 보면요. 순자산 중위값은 8,300만 원이에요. 사실 더 적죠. 대부분의 사람은 수중에 1억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미국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인당 GDP는 우리의 2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인의 순자산도 우리의 2배가 될까요? 일단 미국 가정의 한 가구 평균 순자산은 달러 기준으로 68만 9천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하면요 약 8억 5천이죠. 우리가 아까 3.5억이었으니까요. 거의 뭐 2배 맞네요. 2배 정도 되죠. 2배 이상이죠. 근데 미국에는 이런 뭐 베조스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리고 뭐 저쿠버 그 너무 부자들이 많아요. 그죠? 왜곡이 심하죠. 거인의 평균의 함정이잖아요. 미국도 중위값으로 봐야지 평범한 미국 가정의 자산을 알 수 있어요. 그 역시 미국의 중위 순자산은요. 한 가구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보면요. 97,29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1.2억밖에 안 돼요. 1.2억.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이고. 아까 우리나라는 그죠? 2억이었잖아요. 평균 중위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적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2016년 자료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년 빠르긴 해도 이 차이가 너무 심하죠. 1억 2천과 2억은. 한번 봐봤어요. 얘는 이제 나이에 따른, 에이지에 따른 그 순자산 중위값인데요. 보시면 35세에서 뭐 44세는 와, 너무 적어요. 35세 미만은 아예 순자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35세, 34세도 120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너무 적죠. 우리는 이 나이대가 집을 엄청 사고 있거든요. 좀 신기하죠. 45세가 넘어서도 고작 1.4억이고요. 55세에서 64세 2억, 65세 이상이 돼야 2.5억, 75세 이상에 가면 3억이 넘어요.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뭐 흑인도 있고요. 뭐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너무 빈부격차 크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얘는 이제 교육 수준에 따른 순자산 중위값인데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얘는 대학교 중퇴, 그리고 얘는 대학교 졸업이에요. 압도적으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순자산이 엄청나게
많죠. 정말 빈부격차는 미국은 좀 교육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노 하이스쿨,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인데요. 와, 이건 뭐 평생 1억 만져보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들은 자본의 노예죠, 노예. 다음은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인데요. 얘보단 낫지만, 와, 그래도 너무 돈이 없죠. 자산이 너무 없죠. 그리고 얘는 대학교 졸업. 근데 차이가 너무 크죠. 얘네는 30대에도 돈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는 시점에 무려 8억이 있고요. 그죠? 그 미국은 대학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투자는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게 아니다. 그죠? 자식 교육이라는 어떤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미국인은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미국의 소비로 좀 돌아간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소비만 하고 저축을 안 해서 그런가? 저축도 꽤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와, 이게 정말 그 미국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한국인이 너무 자산이 좀 많은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범한 미국인들은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특이한 거가 있어요. 정말 이게 미국만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는 다 이 75세 이상이에요. 그쵸? 근데 사실은 보통은 60세 정도가요. 딱 은퇴하고 가장 자산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은퇴하면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생활비도 써야 되고 또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자식들 막 결혼 자금도 되고요. 자식들 뭐 사업 자금도 대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은퇴하고요. 60세가 넘어가면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미국은 이 교육과 상관없이 75세 이상이 자산이 제일 많은 거예요. 혹시 미국인들이 이렇게 금융 자산에 투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에만 몰빵해 있지만 한국은 세계 최하위거든요. 금융 자산 수준이. 근데 미국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제 금융에 뭐 주식, 채권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게 계속 성장하고 불어나서 나이가 들어도 혹시 자산이 제일 많아지는 게 아닌지. 만약에 30살에요. 딱 1억을 모아서 이 돈을 이제 금융자산에 꾸준히 연 8%로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요. 이 돈이 20년 뒤에는요. 5억이 되고요. 30년 뒤에는 11억이 돼요. 그리고 40년 뒤에는 24억이 되고요. 50년 뒤에는 54억이 돼요. 그리고 100년 뒤를 계산해 보면은 2,900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수익의 차이죠.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게 혹시 그런 이유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존리 대표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그죠? 버스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이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그 오래 살아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분도 뭐 60세 이후에 투자 지금 자산의 대부분을 60세 이후에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조건 중에 하나는 일단 건강한 것 같아, 건강. 그래서 오래 살아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 우리 돈도 좋지만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요. 그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은 그리고 2억 원 너무 적다. 그리고 성인 1인의 순자산 중위값은 고작 8,300만 원. 더 적죠. 그러나 평범한 미국인은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가난해요. 가난하다. 이게 양극화 때문 같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미국인 순자산 통계글 마지막에 정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좀 그 글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거는 물론 뭐 유용하고 좀 재미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돈으로, 내가 가진 이 돈으로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단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이 단지 그 도구일 뿐인데 이거를 우리 항상 망각하고 살죠. 이 돈을 쫓기 위해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돈을 쫓기 시작하면은 이 일이 잘못되기 쉬워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묻고 싶었어요. 나와 내 삶,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이 얼마나 모았는지, 뭐 남편 연봉이 친구가 얼마인지, 뭐 어디에 취업하고 어디 아파트 사는지 제발 남의 인생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교하려면 전 세계 표준과 페어하게 해야죠. 전 세계 표준, 그죠? 약 480만 원만 자산으로 모았다면요. 전 세계 상위 50% 안에 들어요. 그리고 순자산 1억을 모았다면요. 전 세계 상위 10% 부자예요. 그리고 연봉 3천만 원이면요. 전 세계 상위 2% 고소득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만 꼭 비교할 거면 전 세계 표준과 페어하게 하자. 그죠? 그래서 나와 내 삶이 가장 중요하고요. 행여나 여유가 되면은 이렇게 막 가상의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지 말고요.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